반갑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 권리 분석의 꽃이라 이러면은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인데 제일 어려운 분야입니다. 사실은 제일 어렵고, 여러 이제 100억짜리 빌딩이 철거를 당해야 된다, 존치가 된다 그런 건 상당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답을 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렵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법유상권도 그렇고 유치권도 박사, 석사 논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단시간에 뼈대만 여러분한테 기초만 딱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초를 가지고 이제 낙찰 받을 때, 이거는 유치권에 별 문제가 없다, 요거는 철거 당한다, 그러고 요거는 지료를 줘야 된다, 그럼 지료를 얼마에 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부지런히 1부는 법유상권 휴식하고 2부는 유치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258에 있는 요거를, 여기 이제 지난번에 한 3시간 강의한 거를 지금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강제경매, 임의경매, 수목하고 또 여러가지 얽힌 문제, 그 다음에 지분 낙찰 받을 때 여러가지 미등기 건물의 명도기법 이래갖고 있으니까 258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쭉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259도 258하고 맥락은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쪼개가지고 했으니까 258, 259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오늘 이제 모자라는 보충 수업은 충분히 될 겁니다. 집에서. 그 집에 들을 때 스마트폰 보면은 이게 좀 작으니까 또 유튜브 가서 봐도 되고요. 네이버에서 봐도 다 올려놨습니다. 네이버에. 네이버에서 봐도 됩니다. 네이버에서 황경진 예로 310강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황경진 310강 이러면은 네이버에서도 유튜브하고 똑같이 볼 수 있고, PC에서 또 보면 더 좋습니다. PC에서 보면 화면이 넓죠. 넓으니까 또 4K로 굉장히 고화질로 굽어놨어요.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요거 310강부터 315강까지 쭉 연달아서 보세요. 바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하면은 보통 교수들이 물어봅니다. 물건하고 채권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제 면담할 때 그렇게 보통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 아니고, 채권은 이제 그거죠. 개인 간에 이제 채권 채무 빌려준 거고, 물건은 이렇게 해서 제한 물건, 그죠? 하나의 공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손진홍 박사님이 써난 이 책에 보면은 나왔어요. 민법상의 물건이 있고 관습법상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민법상의 물건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거죠. 용의물건. 용의물건은 건저당 앞에 있으면은 인수가 되는 거고, 뒤로 가면은 소멸되고, 그렇죠? 용의물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앞에 있으면 인수고, 지역권, 전세권 마찬가지죠. 이 용의물건은 우리 담보물건, 특히 건저당권 앞에 있으면은 인수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물건인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쪽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묘기지권 설명 안 될 거고요. 지상권하고 여기 있는 지상권, 그죠? 지상권하고 법지상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고요. 결론은 그래요.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경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대지 위에 관습상 취득하게 되는 막강한 권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소유자, 땅하고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일 때 땅을 내가 낙찰 받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건물이 존치가 되는구나, 그러면 지료는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동일한 건물이 아니고 경매가 당할 때 보니까 뭐 땅은 갑이고 건물은 을이더라, 갑을 땅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 그럴 때 갑 을이 다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철거 대상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물건 특수지상권에는 분묘기지권, 간섭상의 법상권, 구분지상권이 있다, 아마 그 정도 마시면 되고요. 자, 261을 봅니다. 진동에 이 땅이 그냥 팔렸어요. 물건이 좋은데 팔렸는데 은행에서 이 땅을 농지를 담보로 잡을 때는 항시 같은 날에
같은 날에 건저당 지상권을 세트를 합니다. 세트를 해서 이렇게 설정이 들어가요. 항시. 그래서 빈터는, 건물이 없는 빈터는 무조건 지침에 3월 27일에 건저당 플러스 지상권을 하라.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지상권을 설정해요. 그럼 지상권 설정한 이유는 요거는 건물을 함부로 짓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 나왔는데 요 뒤에 신축을 건물을 10억 주고 지었다. 이게 요 뒤에 신축을 10억 주고 건물 지었다 하면은 여기 나중에 경매돼 가지고 소유자가 바뀔 때는 위에 지은 신축 건물은 무조건 철거입니다. 알겠죠? 무조건 철거.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혹시 없더라도 건저당이 있는데 뒤에 건물을 지었다. 이거는 무조건 철거예요. 근데 이제 지상권 우리가 하지 말자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은행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통 건저당 지상권 하고 있어요. 했는데 뒤에 신축했다 하면은 우리가 요걸 낙찰받죠. 경매에서 낙찰받으면은 신축엔 10억은 철거다. 이런 철거다. 철거를 당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1억 주고 팔고 나갈 수 있다. 낙찰자한테 딱 낙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거의 한 9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90% 정도. 자, 그 다음 봅니다. 건물만 낙찰받는다.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건물만 넣었다. 일단 머릿속에 건물만 넣었다 하면은 무조건 받지 마세요. 물론 100개 중에서 1개 정도는 돈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 모텔이 돼가지고 이게 지상권이 성립하고 20-30년 쓸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또 모텔이 장사가 워낙 잘 된다든지 이런 거는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찾기가 100건 중에 1건, 2건 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결론적으로 건물만 놓은 건 낙찰받는다, 받는다? 무조건 안 받습니다. 무조건 철거예요. 거의 95%가 철거입니다. 95%가 철거이기 때문에 건물만 놓은 것은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 그러면은 요 건물도 그래요. 요 건물도 번지가 지금 똑같죠. 밑에 거 보세요. 옛날에 땅이 놓았을 때 누가 3억 100에 낙찰받았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칼을 쥐고 있는 겁니다. 키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받는 거는 이 사람이 3억 100 주고 받은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가처분이 보통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철거하는 가처분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낙찰 받으면 안 되겠다. 자, 18에 1050 봅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에 건물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제가 보니까 99%는 철거당할 건물입니다. 99%는. 그럼 낙찰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자, 봅니다. 18에 1050. 18에 1050. 근데 이제 자꾸 들어가면은 좋기는 좋은데 시간이 짧은 시간 하려니까 조금 그렇네. 자, 봅니다. 낙찰됐다, 그죠? 이런 거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게 물론 싸게 낙찰받아갖고 건물을 대지권을 산다 그 모르겠는데 대지권 저 뭡니까 지금? 땅은 빠지고 건물만 산다 말이죠. 그것은 다 짜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낙찰을 받았는데 자, 요 보니까 또 선순위가 뭐 있다 그죠? 2,500이 있습니다. 2,500이 있으면은 요 배당용으로 했네. 그러면 어느 정도 최영옥 씨가 8월 9일이고 8월 25일이고 뭐 배당용 했다. 그죠? 해가지고 요 보니까 2,500 받아가는 걸로 지금 배당해놨다 그죠? 막 그건 좋은데 전세권 자기가 경매를 넣고 자기가 2,500 이상 낙찰이 되니까 받아간다. 그거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이게 뭡니까 이거? 인수해놓은 거는. 이게 건물 철거 가처분입니다. 이게 지상권 소멸 청구 그런 것은 보통 이렇게 안 하고요. 건물 철거 가처분.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건물 철거 가처분을 떼어나는 거는 요 김경자 씨는 누구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김경자 씨는 제가 여기 붙여놨죠. 여기 보면은 김경자 씨는 여기 어디 갔노? 자,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땅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올 때 요거 낙찰자가 김경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김경자 씨가 낙찰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전부 다 건물에 있는 해당되는 대지권을 김경자 은에 다 줘버렸어요. 그래 없으니까 그럼 김경자 씨는 그럼 낙찰 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럼 이게 받은 거는 철거할 때까지 지로 돌아 이 말이죠. 그럼 지로 돌아 이 말. 그러면은 이거를 철거할 때까지 지로를 줘야 됩니다. 또 사실 모래외진 집이기 때문에 이런 걸 사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경자 언니한테 뭐 내 대지권을 한 2천만 주고 파이소 해갖고 이제 사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적당하면은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미리 협의해가지고 그렇지 않고서는 건물만 낙찰받는 거는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 95% 철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강서구 건물만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건물을 매각해서 낙찰받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토지 소유자가 LH 공사인데 공장 건물 넣었어요. 그럼 요런 거는 5년간 지를 주고 사용하다가 한 50년 동안 쓸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개월 전에 LH 연락해서 시가로 매입하면 되는 이런 공장은 막 공장 하시는 분은 이제 사시도 되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건 아니고 여러분 주로 투자니까 건물만 놓은 것은 일단은 안 받는다. 넘기세요. 그만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법정 지상권이 뭐냐 하면 법정지상권이 그죠? 요거는 등기부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올리지 않는데 요 보다시피 아까 나왔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물건 법정주의 해가지고 민법의 물건은 185종에 물건은 법률로 정하든지 관습법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면 두 개. 그래서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뭐냐? 자, 이야기입니다. 요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당물의 경매로 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런데 지료가 서로가 안 맞으면은 법원이 정한다 해놨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에 이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면은 존치로 가는 겁니다. 성립 안 한다 그러면 철거예요. 철거고 토지에 이제 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거는 건물주한테 좋은 거예요. 건물주한테. 사실 낙찰자한테는 어찌 보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철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건물주한테 법정지상권이 어려우면은 법정 없애버렸어요. 그냥 지상권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느냐 그러면은 토지의 건저당을 설정할 때 건물이 미리 존재된다. 미리 건물이 있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잡았다 하면은 그거는 땅도 환경지이고 건물도 환경지인데 은행에서 이제 있는 걸 보고 건물이로 믿음기다 말이야. 아니 그 중고가 안 됐다. 이라고 땅만 담보를 잡아요. 그럼 그럴 때 담보를 잡았는데 수입해서 잡았는데 이자를 안 되니까 경매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낙찰 받으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건물은 알고 잡았죠, 은행에서. 자, 은행에서 알고 잡았을 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성립하는데, 그 당시에 건물이 있을 때 알고 잡았다. 단, 소유자가 땅하고 건물 같아야 됩니다. 틀리면 절대 안 돼요. 같을 때는 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이더라, 동일.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이더라. 땅도 홍길동이고 건물도 홍길동이라 건물은 김순자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철거 대상입니다. 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립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미리 존재해야 되고 설정할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인일 때 요때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서 건물을 철거 안 되고 존치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시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사례를 봅니다. 사례. 성립하는 사례가 안 하는 사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16의 754. 자, 대산면 갈전리에 7254에 요 보면은 경매가 뭐 나왔습니까 지금? 대지만 나오고 건물이 빠진 거죠. 자, 이런 경우다. 대지는 나오는데 건물이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 쭉 봅니다. 보는데 이제 건물은 빼고 말이죠. 경매에서 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제외되고 땅만 팔겠다. 그 땅이 5,500인데 제외되니까 보통 이렇게 디실합니다. 한 30% 정도. 보통 그래요. 그래서 보통 보면요. 여러분 낙찰 받는 거는 5,500인데 이게 4천만 원쯤 놓더라 하면 한 20% 디실됐죠. 건물에 제한을 받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적당히 받는데 요거는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 3차나 4차나 가면 낙찰 받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리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자, 봅니다. 땅만 낙찰 받는다. 지금 땅만 낙찰 받는다 이 말입니다. 땅만 받는데 땅의 소유자가 연하고 건물은 좌우지간 연하 맞죠? 맞는데 담보를 일단 잡아가지고 경매가 들어가더라. 자, 요럴 때는 같은 사람이니까 요거는 건물이 법정지상권 요런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봅니다. 그 성립한다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성립한다 건 건물이 존치가 된다 하는 것은 지로는 줘야 돼. 지로. 넘버 땅에 땅값에 지로는 줘야 됩니다. 지로는 얼마 주느냐 하면은 그럼 낙찰자는 낙찰을 예로 4,600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감정 가격. 여기에서 보통은 연 4.5% 주라. 보통 그렇게 놓습니다. 보통 보면 주택은 연 4.5%, 그 정도 판결 놓습니다.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땅만 낙찰 받을 때는, 예로 땅이 1억짜리입니다. 이게 1억인데, 1차가 7천 넣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5천에 받아요. 5천에. 그럼 5천에 받아가지고, 1억에 연 4.5% 받으면은 숫자는 괜찮죠? 5천에 낙찰 받고 1억에 해당되는 4천. 요새가 뜨면은 저기 5천가 있으면은 은행에 나면 5천만 원에 1% 아닙니까? 근데 2배 되는 땅값이 1억이 되는 거기에서 4.5%니까 괜찮다. 그럼 땅은 또 올라가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존치다. 왜냐? 소유자가 같더라면. 같는데 요것만 이게 바뀌는 거죠. 환경지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존치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치가 아니고 철거되는 거는 봅니다. 철거 함량국을 봅니다. 16에 644 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644에 자, 이제 요런 건물입니다. 800만 원인데 5,600 높게 낙찰되죠? 한번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 여기 보면은 나온 게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요거도 건부는 토지만 나왔죠? 토지만 나왔다. 토지가 800만 원짜리인데 26명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왔죠? 800만 원인데 20. 그럼 건물을 2억 주고 지었는데 이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85평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자, 나왔는데 여러분 낙찰 받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토지를 낙찰 받는데 현재 소유자가 여기고 건물은 요놈입니다. 이놈인데 여기서 가압류를 당하고 강제 경매를 하고 이러죠. 그러면은 이런 강제 경매는 언제를 기준하느냐 그러면은 가압류를 기준합니다. 가압류 기준하고 가압류보다도 먼저 건저당이 있으면은 건저당을 기준하고 지금 그렇게 판례가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날짜 현재에 가압류 당시 현재의 소유자가 같다 틀리다? 틀리죠. 틀리면은 요거는 자 1위 표시하는 제가 철거 표시입니다. 철거 당한다 이 말입니다. 철거 당. 그럼 요 하우징은 어떻습니까? 내가 2억 주고 형부 여기에 뭐 여기에 여기 승인을 받아고 이런 뭐 집을 지었는데 예로 2억 주고 지었는데 이게 만약에 철거 당한다 하면 큰일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건물주가 방음피할 들어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제상 아는 사람이 요거를 낙찰받아 이건 이제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 내가 낙찰 받으면은 요거 철거하라 하면은 이 철거할 건물은 내한테 그냥 철거를 해주라 판결 나올 거니까 그럼 요거를 내가 2억 주고 지었지만은 너가 그러면 한 5채라도 3채라도 주고 좀 사가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싸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 그런 목적으로 사실 요런 거는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방음피할 들어가야 돼요. 좀 더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가만 안 들어도 이렇게 해서 낙찰이 높게 돼요. 건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낙찰가가 더 높아집니다. 알겠죠? 여러 건물이 10억이다 그러면은 한 1억 5천원 써 되겠죠? 그죠? 그래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철거 대상이다. 왜냐 그러면은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 다르니까. 다르다. 이러면은 철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구분상권. 우리 구분상권 그런 것은 이 이제 지하 공간에 예로 거제나 밀양에 산과 산 사이에 그 송전탑, 철탑에 그 보면 있죠. 송전선, 철탑을 이렇게 이제 송전선을 만드는데 그 밑에 옛날에 밀양에 짓는다고 할머니들이 들어놓고 난리가 났어요. 왜 내 땅에다가 내 농지에다가 철탑이 지나가노 땅 깎고 개판되고로 뭐 이런 됩니다. 좀 주기는 줘도 마음에 안 찬다 이거죠. 그래서 법에서는 우리 도시철도법에 보면요 등기 규칙에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주로가 누구냐 그러면은 서울에 우리 지하철 있죠.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하철을 주택을 샀는데 2호선이 밑에 지나가. 내 밑에 30m 밑에. 그럼 내가 집 샀다고 해서 야 지하철 앞으로 내 땅에 지나가지 마. 일을 못한다. 그게 이제 구분상권 해가지고 법을 규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주로 지하철, 한전에서 만드는 철탑에 돈을 주고 구분지상권에 한 요놈은 요거는 건저당 앞이라도 인수가 되는 거고요. 앞에도 인수고 건저당 뒤로 가도 인수입니다. 절대 말소가 안 돼요. 구분지상권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2에 298 하나 봅니다. 12에 298 하나. 자, 요 보면은 거제 고연에 보면은 자 봅니다. 이 임야에 그죠? 임야인데 임야가 7,400만 평인데 4억짜리가 한 9,100에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철탑이 이렇게 막 지나가네. 막 지나가죠? 자, 이 철탑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전에서 공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분지상, 자, 봅니다. 이거는 은행에서 당연히 담보 잡을 때는 제가 얘기했죠. 건저당 플러스 지상권을 같은 한다 했죠. 이랍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전에서 구분지상권 계약 돈을 1,800을 주고 일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배울 때는 요거부터 요거 소멸에 맞는 거죠. 전부 다. 그렇지만은 구분지상권은 소멸이다, 인수다? 인수, 그렇게 되죠? 그러면 말소 안 된다. 한전 보고, 야, 잘라라. 요소까지 잘라. 이래보라 한다. 요거는 해놨기 때문에 미리. 그래서 이제 구분지상권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은 요거는 이제 구분지상권이다. 우리 보통 보면 한전하고 서울의 지하철, 그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정지상권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매는 두 가지가 있죠. 강제 경매, 임의 경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거는 강제 경매니까 따집니다. 강제 경매 하고 법정지상권. 그래서 보통 보니까 경매는 강제 경매가 한 20%, 임의 경매가 한 80%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좀 되는 강제 경매는 건물이 만약에 매각이 된다든지 토지가 됐고 서로가 주인이 다를 때 어떻게 결론 짓느냐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해남에 봅니다. 04에 7620. 자, 해남군 봅니다. 해남군. 해남군에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건물만 나왔죠? 자, 나왔습니다. 이 해남군에 요게 요 사건 때문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5년 동안 묵어가지고 5년 동안 고민하다가 일본에서도 이걸 바꿨는데 우리도 바꾸자 해갖고 이제 매각대금 납부 시간이고 가압류 당시에 동인인 소유자라야 된다는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옵니다. 이게 나온 사건이 다 봅니다.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은 쭉 복잡하죠. 이래갖고 대법원에 대법관들이 전부 다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바꿔봅니다. 판결을. 자, 이래요. 토지는 빠지고 지금 뭐 놈입니까 지금? 건물만 파겠단 말이죠. 자, 건물이 뭐냐 하면 요겁니다. 앵콜 단란 주점에 여기에 해남군이니까 해남군 땅끝 말이죠. 해남군의 이 앵콜 단란 주점에 마담이 굉장히 예뻐요. 마담이 완전 막 우리 김태희는 저리 가라 정도로 너무 예쁜 마담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춤을 다 지금 삼켜 있고 그것만 마담이 예쁜 것도 좋지만은 월세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월세가 500에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원래 내면적으로는 200만원인데 서로 100만 했는지 자고전 100만원 500에 100만원입니다. 배당용 했던 건 맞죠 그러면? 그죠? 자, 500에 100만원인데 고수가 보니까 2700만원짜리가 500까지 떨어졌어요. 500까지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500 낙찰 받고 월세 100만원 주면 괜찮은 거죠? 그죠? 고수가 딱 보니까 아이고 낙찰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그 당시에 2006년도 당시에는 낙찰 받을 때 땅이 소유자가 하고 이게 낙찰 받을 때에 소유자하고 지금 보니까 요놈인데 그때 낙찰 받을 때 보니까 이 소유자하고 위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아요. 자,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일어났어요. 낙찰 받을 때 보니까 이렇게 유씨가 땅도 이렇게 이제 원래 박씨가 가 있는데 유씨가 있고 유씨가 있고 이렇게 이전을 받아 가 있더라고. 그래서 고소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요때를 기준했거든요. 요때에 건물하고 토지가 같으면은 건물은 존치한다. 그러면 내가 500 낙찰 500원은 주고 떨어졌는데 낙찰 받으면은 월세 500 받고 하는 거는 이제 건물이 존치가 된다 말이야. 이때 당시라니까. 낙찰 당시 대금 납부 당시에 소유자가 같더라 그러면은 법정상권은 성립한다. 그러면 이제 해남에
그 아까 전에 단란 주점이 영업을 뭐 30년, 30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00 떨어지는 걸 낙찰 받아가지고 한 30년간 뭐 쓰면 뭐 괜찮은 거죠. 월세 받고. 그러면 이제 다방, 마담도 그렇잖아요. 주인 모셨다, 손님 모시라, 이럴 거 아닙니까? 주인이 왔으면 뭐 대빠 아니면 그 집에서는. 그죠? 나와라 하면 이제 뭐 좀 그러니까, 잘 모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나니까 이게 땅 주인이 뺏겨버렸어요. 요 경매 고수가 낙찰 받아버린 땅을. 요거를 이제 고수가 받아버렸거든요. 받아버리니까 요 유씨가 건물을 철거해서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걸었더니 그 당시에 판례는 이게 맞아요. 요 당시에는 대금 납부시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건물 철거 소송이 붙어버리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고민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2006년도에 이렇게 막 소송이 붙은 사건인데 한 5년 넘게 묵하고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일본에서 철거한다 하는 이 판결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일본에서 판례가 바뀌어버리면은 우리나라도 거의 90% 이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되면서 일본의 민법을 그대로 뺏겨왔어요. 뺏겨왔기 때문에 일본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그래서 판례도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판례가 바뀌어버리니까 우리나라도 고민하는 거 어떡할까요? 일본에서 바뀌었는데 우리도 바꾸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이거는 언제나 그러면은 강제 경매가 있을 때는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이게 2012년도에 이제 바꿉니다. 소유권이 강제 경매로 해서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 소유라는 간섭상 불이상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히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압류 또는 가압류 효력 발생할 때로 보자.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렇게 답을 주다 보니까 압류, 가압류 당시에는 건물 소유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철거해라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맛있는 고기를 잡았다가 뼈가 빈 겁니다. 한 달에 100만원짜리 월세 받는 고기를 하나 잡았다가 그만 철거를 당하기에는 그만 눈물 바다가 돼버렸어요. 고수가. 자, 그래서 강제 경매는 언제 기준한다고요? 가압류 당시. 그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9에 10 4637 한번 볼까요? 19에 10 4637. 자, 낙찰을 받으러 보니까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넣었어요. 이게 토지가 지금 5,800입니다. 5,800인데 이 건물은 빠지고, 그죠? 건물이 뭐 한 1억 넘게 될 것 같아요.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나왔다. 이 말이죠. 토지가 124평의 농지가 나왔다. 그래서 이 농지가 여기 아마 공장 입구에 사택으로 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공장 옆에 이렇게 좋은 이 집을 지어놨어요. 이렇게 집을 지어하고 이 나왔다. 나왔는데 여기 나왔는데 5,800인데 당초 감정 가격은 8,300이지만은 이게 주택하고 창고 이게 빠졌으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5,800 하겠다 이 말이죠. 자, 요리 되면 보통은 감정 지론 요거로 받는데 1차는 여기에서 보통 빼입니다. 한 20-30%. 그래서 본게는 5,800 나왔어요. 그죠? 5,800 나왔단 말입니다. 나오는데 지론을 얼마 받는다고요? 나중에 여기 대해서 한 4.5% 정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낙찰 받으면은. 자, 그럼 이 건물이 있는데 자 봅니다. 건물이 있는데 요 보면은 이제 요거는 좀 찾기가 그렇네. 이 강제 경매는 언제 기준이라고요? 요때 당시입니다. 그럼 요때 당시에 2019년 11월 18 당시에 지금 소유자가 나왔죠. 이게 나왔으니까 건물을 찾아가지고 건물에 박정미다 크면은 요거는 존치가 되는 거고, 건물이 김철수다 크면은 철거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금 건축물 대장이 없으니까 지금 찾기는 어렵네요. 자, 그렇게 찾는 겁니다. 하나가 예를 더 보겠습니다. 그럼 뭐 17에 50927 봅니다. 17에 50927. 강제기면 간단해요. 강제기면은 50927. 그래서 한 20% 되는 강제경매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대지만 넣었고 건물은 빠졌습니다. 이 말도 그죠? 대지만 넣었습니다. 이 낙찰이 1차에 됐다 그죠? 됐는데 쭉 보니까 건물은 빠졌대요. 요 건물은 빠지고 요 땅에 있는 요 건물은 요 왼쪽 건물 있죠? 요거는 빠지고 악만 넣었다. 9,200짜리인데 9,200짜리인데 여기 건물이 빠졌으니까 1차는 우리 6,400 한 대도 있고 어떤 법원은 또 9,200 한 대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 차원법원은 한 30% 빼입니다. 빼고 이제 떨어지면 낙찰받고 막 그런 게요. 그러면은 5,200 받은 사람은 지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법원에서 신청하면은 여기에서 한 4.5% 주라 이렇게 판결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자, 그런데 요거를 낙찰을 받으면 왜 되느냐? 건물이 빠졌는데 요 보면은 자, 건물은 등기부가 항쌍철이고 토지도 항쌍철이고 자, 그럼 봅니다. 이게 무슨 경매죠? 자, 강제경매란데. 땅이 넣었죠? 땅에 강제경매다. 그럼 2017년 5월 19일 날. 자, 강제경매가 쭉 있으면요. 강제경매가 있으면은 가압류 당시를 본다. 이렇게 봅니다. 가압류 당시. 이렇게 보는데 앞에 건저당이 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럼 그때는 또 소급합니다. 이거 당시로 갑니다. 자, 다시요. 그냥 강제경매가 있으면 요 당시를 보면 되겠는데 그래서 가압류를 따져가지고 제일 첫 가압류 요거를 따지면 되겠는데 앞에 건저당이 있으면은 건저당 당시를 본다. 판례가 또 생겨버렸어요. 1년 뒤에. 그래서 거리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면 결론 여기죠. 이때 당시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97년 10월 15일 보면은 소유자 갖다 틀리다. 땅하고. 요거는 건병사이고 여기는 어디노? 97년도. 한상철이고 위에는 97년도 어디고? 지금 여기죠. 올릴까? 그럼 97년도 누구죠? 이거는 같네, 그죠? 이건 같은 거다. 요거는 이게 요거 들어갈 게 아니고 요거는 빼가지고 요거는 밑에 집에 요거 가야 될 기다. 자, 강제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병돼도 이전 저당권이 있으면은 요거를 기준한대요. 이게 그래서 대법원에서 1년 뒤에 또 무엇이 하나 생겼는데 강제경매 때 요게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앞에 저당권이 있으면 건저당을 또 기준하래요. 소구에서 이해가시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요 사례는 위에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 쳐넣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잡아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강제경매는 가압류 당시를 본다. 아시죠? 가압류 당시를 본다. 근데 앞에 건저당이 있으면 건저당 당시로 땅하고 건물하고 같은 사람이면 존치, 틀리면 철거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해남 같은 경우에 번치라는 겁니까? 아니, 철거지. 철거죠. 원래는 요리게 원래는 대금 납부지라 했는데 요게 놓으면 전합의체에서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강제경매 당하는 이 가압류 당시로 본다. 그럼 가압류 당시에 박씨고 땅은 다르니까 요거는 철거다. 그럼 뭐 500만 낙찰받은 사람은 좋다가 말았다며, 좋다가. 그죠? 좋다가 말았다. 철거당하는 건물이니까 좋다가 말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 강제경매에서 2012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하면 이거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사건. 대법관들이 전부 다 도랑 다 찍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겠지만은 조금 이견을 달고 이래 하겠지만은 전부 다 바꾸자. 매각 대금이 아니고 가압류 당시를 하자. 이래 했는데 또 이거는 2012년 판결이고 대법원 판례고요. 2013년도에는 앞에 건저당이 있으면은 건저당 당시로 소급하자. 이래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여기는 강제입니다. 끝났어요. 강제경매는. 질문 없죠? 강제경매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강제경매가 우리 경매에서 한 20%, 임의경매가 은행에서 담보 잡아서 하는 거 임의경매 한 80% 됩니다. 그럼 강제경매는 주로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나 개인들이 이제 막 판결을 받아갖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가압류 때리고 판결을 받는다고 한 6개월 걸리고 그래야 강제경매 하고 이랍니다. 보통은. 그럴 때는 가압류 당시에 땅하고 건물이 소유자 누군가 따지면 됩니다. 되고, 근데 만약에 가압류 당시 앞에 건저당이 계실 때는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5가지 사례가 있어요. 임의경매는. 자, 제일 중요한 사례가 이겁니다. 이 5가지 건저당, 요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 1번 유형이 한 80% 정도 됩니다. 1번 유형이 거의 한 8, 90% 됩니다. 뭐냐 그러면은 나대지에 은행에 나대지 뭡니까? 빈터에 은행에서 건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다음에 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했고 하면은 요거는 법정상권이 성립 안 한다, 철거다. 이게 이제 거의 한 80% 됩니다. 80%. 이게 뭐냐 그러면 이래요. 저도 지난 진료할 때 대출 받으러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대출 좀 해주이소. 그럼 은행에서 보통은 감정을 해요.
대출. 이제 아파트만 빼고 아파트는 KB 구면 시세 가지고 감정 안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100% 감정합니다. 감정하면은 사진 찍어야죠. 감정평가사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사진에 분명히 나대지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출이 나왔는데 집주인이 다가구를 지었다.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은행 보통은 이제 구축마도 틀리니까 은행에서 건재당 지상권 해놔도 어떤 구청에서는 그냥 건축화 내줍니다. 은행 동의를 안 받고 그냥 내주는 은행도 있고 구청이 있고 어떤 구청은 은행에 동의를 받고 있어. 은행에 지상권을 또 건재당 플러스 지상권 해놨으니까 그 동의를 받을 수 이러한 데도 있습니다. 그 동의를 안 받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저는 딴 데 적응 갔어요. 다른 지점에 갔는데 그 다음 지점장이 왔는데 보니까 이자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서 안 들어서 보니까 여러 거제다 안 들어서 보니까 건물이 막 다가구가 있는 거야. 다가구가 막 보니까 1억짜리가 한 10명 있어요. 10억이 됐어. 건축비는 한 5억 되는데 건축업자는 그 건물 지나갖고 건축비 5억 안 주고 전세 10억 받아 묻고 한 번에 갚인 거야. 그러면 건축업자는 얼마 벌었습니까? 15억 벌었어. 15억. 그게 거제도에서 엄청 그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신문에 뭐 다가구를 15째 찍어가지고 돈을 안 주고 업자들한테 안 주고 전세만 막 챙겨 묻고 막 아이고 한국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한 번에 갚은 거야. 100억 50억 챙겨가지고 이라고 거제가 막 다가구가 엄청 나왔어요. 거제가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땅만 그럼 기밀 오죠. 은행에서 건물 담보를 못 잡았으니까 땅만 넣었을 때 그런 경우에 건물이 되냐 무조건 철거입니다. 건물. 그럼 거기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 그런 거 안 묻습니다. 철거하는 건물에 무슨 선순위 세입자 필요하노? 다 나가라 이래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세입자들이 항복기 100기를 들고 땅 주인한테 뭐 예를 아파트 같으면은 대지권을 사간다 말입니다. 원래는 아파트 대지권이 짓게 5천만이고 건물이 1억 5천이고 2억 주고 산 건데 5천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그 대지권을 산 사람은 건당 한 2,500 정도 주고 샀어요. 산데 팔아먹을 때는 1억에서 1억 5천 팔아먹습니다. 싫으면 간두고. 그러면 이제 건물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가는 겁니다. 5천만짜리를 1억 5천, 심지어 1억 5천까지 사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밑에 있는 대지권은 낙찰가가 좀 높아요. 높고, 안 주면 어쩌냐? 안 주면은 아까처럼 건물 철거 가처분을 딱 떼놨습니다.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철거하라. 그럼 그런 거 판리도 안 하고, 재건축 되면 깡 되고, 어디 담보도 안 되고, 전시도 못 남고, 막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삽니다. 아시겠어요? 자, 봅니다. 그래서 은행의 나대지의 빈터에 건재당을 설정돼 지었다 그러면 무조건 철거입니다. 그럼 요거 낙찰받으면은 여러분이 좋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금액이 1억짜리 철거 건물이 있는 것보다는 100억짜리 있는 게 더 좋아요. 10억, 100억 있는 것이. 이해가죠? 자,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쭉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하나 넣어놨습니다.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 하지 말고 항시 저당권이면요. 여러분 말씀 그냥 건저당이라고 생각하세요. 건저당. 건물 토지에 건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자가 위에 건물을 건축했다가 은행에서 담보권 신용해서 경매 절차에서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했을 경우에는 민법 366조의 법정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간섭상해 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철거다. 자, 이 법률 용어는 좀 어려워요. 한다고 뭐 보지 않을 수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뭐 이럴 때 보면 이게 뭐 무슨 소리인지 그만 할 수 없다 이러면 되는데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 꼬아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법원에서도 좀 이제 정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자 판결을 뭐 비비비 꼬아가지고 막 안 된다 이 말인데 철거다 이러면 될 건데 철거라고 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철거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대지에 은행에 설정할 때는 빈터였는데 감정서에 빈터였는데 나중에 건물이 들었다. 그럼 여러분들 낙찰받을 때는 야 저기 그럼 건물이 미리 섰는지 어디 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은행 가서 건재당 옛날 담보 잡을 때 감정서 사진 한 번 좀 보여주셔서 뭐 잘 안 보여주겠지만은 그래도 뭐말 잘하면 또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본견에 아이고 이게 빈터에 옛날에 우리가 잡아놓은 겁니다. 잡아놨는데 건물주가 뒤에 짓네. 그럼 건축 허가 같은 거. 그럼 건축 허가 같은 거는 보통 저는요. 정보 공개를 하니까 건축 허가서 착공 신고서 다 나오더라고. 정보 공개. 그러면 경매 때 땅만 나왔어요. 건물이 뭐 막 말지정이 있어. 뭐 1, 2층 짓다가 말한 게 탁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정보 공개를 하면 됩니다. 네, 땅을 낙찰 받으려니까 건물에 건축 허가서하고 착공 신고서
그게 소유자 같은지도 봐야 되겠고, 분리상 성립한지도 봐야 되겠는데 좀 제공해달라 하니까 오더라고. 제주도고, 합포구청이고 다 오더라고. 김해시도 오고요. 오면. 자, 그렇게 하던 방법이 되고, 좌우지간 빈터에 집을 짓다 하면은 무조건 철거다. 이거는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요게 우리 경매, 임의경매가 80% 되는데, 그 중에서 80% 요겁니다. 요 조항을 적용하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 돼요. 대부분은 이 조항에서 거의 다 철거로 거의 빠집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철거다. 자, 봅니다. 2010에 661로 보겠습니다. 사례. 자, 이렇게 봅니다. 창녕에 이렇게 이제 공장 용지입니다. 사실 농지를 했는데 이게 사실 공장 용지예요. 공장 용지인데, 자, 농기 뭐가 놓죠, 지금? 건물은 빼겠다 말이죠. 건물이 요겁니다. 요거 신축된 이 공장 건물입니다. 이 공장 건물이 12억짜리 이게. 요거는 빼고 경매에 놓은 거는 밑에 깔린 요게 땅이 요거만 놓은 겁니다. 이게 한 5억짜리 좀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12억짜리입니다. 12억짜리 건물은 빼고 땅에 경매를 보니까 건물은 빼고 토지만 1600평인데 자, 1차가 3억 해놨죠. 3억 해놨는데 낙찰이 4명이 들어옵니다. 1차에서 들어오는데 이 3억이 아니고 원래는 쭉 내려보면요. 땅값이 얼마죠 지금? 땅값이.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땅값이 보니까 감정가를 보니까 4억 7,600이고 건물은 제시된 거 매각 제된 건물은 자 다음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3억. 자 5억, 2억, 7억, 요 5억 보자. 그럼 10억이죠? 그럼 10억입니다. 건물이 제되는 게 10억이고 땅값은 한 5억쯤 되는데 5억쯤 되는데 이 건물이 매각 제되었으니까 여기 보면은 1차가 금액이 뒷이 됩니다. 되는데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럼 감정가보다 조금 더 받은 거죠. 감정가 4억 7,600보다도 한 5천만 원 더 세게 받은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나? 3억 3자리를 이렇게 높게 받는 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10억짜리 건물을 꿀꺽 삼기겠다 이 말입니다. 꿀꺽 삼겨서 나는 떼돈을 벌겠다 이런 거예요. 신축 건물을. 자 봅니다. 그러면은 이 건조당 할 때 제가 뭐랬겠죠? 보통은 지상권 한다겠죠? 그러면은 이 플러스를 했는데 1이 된 거는 거의 90%가 나대집니다. 거의 90%. 알겠죠? 건조당 지상권 하는 거. 그냥 보통 여기 없고 요리 된 거는 보통 건물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이렇게 된 거는 이제 나대집니다. 자 그럼 대출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대출. 딱 보면 나와야 돼. 얼마나 났다고요? 자, 잘 모르면 힌트 줘보자. 대출 얼마 나왔습니까? 원금이 5억 나가고 연체이자가 한 5개월 가다 보니까 4천만 원 부른 겁니다. 5억 4천에. 그래서 은행에서 연체이자 많이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설정을 30% 5억 나가면 6억 5천 설정합니다. 6억 5천. 그렇죠? 6억 5천.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자를 안 내니까 경매 닦았습니다. 그럼 요거를 낙찰 받으면은 전부 다 소멸되죠? 그죠? 전부 다 100% 소멸됩니다. 전부 다 죽고 요거 다 주고 삐고 남철인이가 환경지로 바뀌는 겁니다. 낙찰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환경지는 없지 않느냐? 자, 다. 그러면은 이때 그러면 이게 건물이 먼저 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알아보는데 어디 알아보는 거면은 주로 요쪽에 요 설정할 때 가면 아마 감정서 있을 겁니다. 감정서 본게는 빈터로 잡았다든지 안 그러면은 정보 공개하니까 요게 건축 착공이 허가서하고 보통 착공이죠. 착공 신고서를 보니까 신고서를 건축 허가서하고 정보 공개를 했더니 오더라. 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설정은 2009년도인데 2013년도에 이렇게 착공 신고서가 들어가서 준공이 아직까지는 안 끝났지만은 들어갔더라. 그러면은 철거입니다. 그죠? 착공을 보면 됩니다. 착공 신고서 늦다. 은행보다 늦다 합니다. 늦으면은 무조건 철거다 봅니다. 철거다. 알겠죠? 그럼 이래 이제 철거다 그러면은 이제 낙찰받았다. 소유자가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12억짜리 건물을 요거는 이제 경매를 시킵니다. 지로를 돌아 그죠? 지로를 돌아 이래가지고 지로를 이제 달락하면은 싸움 붙겠죠? 지로 주겠다 말겠다. 그럼 지로를 보통 주라 그러죠. 땅값에 대해서 아까처럼 여기 대해서 요거는 낙찰을 많이 받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료를 연 한 4.5%만 주라. 이래 보면은 이제 금이 오겠죠. 석 달째 안 주더라. 그 뭐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감정 다시 해가지고 땅 감정을 해갖고 지료를 주라 합니다. 그래갖고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지료 주라 철거를 놓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경매를 시키는 겁니다. 건물을 시키면은
철거당할 건물이니까 사실 아무도 없어요. 낙찰자 외에는. 그러면 쭉 1억쯤 떨어지면 내가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낙찰된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일본의 대표적인 설명하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나대지에 빈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지으면은 철거. 자, 근데 반대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신축 중에 있더라. 예로 5층 건물을 짓는데 지하하고 1층을 짓고 있어요. 돈이 필요해. 은행에 저한테 왔어요. 돈 좀 빌더라고. 지인장이 대출 한 20억 좀 해달래. 땅 담보 잡고. 근데 건물이 아직 안 지졌어. 그죠? 안 지지는데 건물 크는 것은 지붕, 기둥, 벽이 있으면 건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하고 한 1층쯤 돼서 돈 빌어 왔어요. 그럼 은행에서 그때 담보 잡을 수 있겠죠? 담보 잡을 수 있습니다. 빈트도 잡을 수 있고 짓는 건물도 땅만 담보를 잡을 수 있죠. 그 잡아놨는데 그럼 은행에서 알고 했죠. 그럼 그럴 때는 이제 땅하고 건물이 소유자가 같더라, 건축주가 같더라 그러면은 나중에 이자를 안 내고 애미사 하면은 은행에서 땅을 개매해 준답니다. 그럼 이러면은 그때는 건물은 존치다 철거다? 존치로 가는 거예요. 존치로. 그때는 가면 존치로 간다 합니다. 존치로 한다. 그럼 은행에서 알고 건물이 있는 걸 알고 담보 잡았다. 소유자가 갔는데 이럴 땐 존치가 되는 거고, 땅만 담보를 잘 설정해놨는데 뒤에 건물 짓다 하는 거는 이제 이래 봅니다. 건저당권, 은행을 해치는 건물이 들었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철거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 보는. 자, 그래서 요거는 존치다. 이래 보는 거예요. 대부분 판례가. 자, 그 다음 유형 봅니다. 땅 소유자가 축조한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는, 이번과 똑같아요. 이 미등기 건물이라. 미등기 건물이 있는데 담보를 잡아달래. 땅을 세발 옮고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 등기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미등기 있다. 그럴 때도 존치로 가는 겁니다. 은행에서 자우지간 미등기든 등기됐든 간에 건물이 있을 때 알고 담보를 잡았다 그러면 그건 존치가 되는 거고, 빈터에 건물 뒤에 짓다 하면 그건 뭐 철거. 간단하죠? 기준 시점을. 그때 건물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따지는 겁니다. 자, 2번, 3번은 맥락이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4번은 요 미등기 건물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리 해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담보를 자, 이런 겁니다. 4번은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원래 3번은 이 갑이고 건물도 갑입니다. 갑인데 이게 미등기다. 미등기라서 은행에서 요것만 1순위 건저당을 잡았다가 낙찰이 됐다. 이러면은 요거는 존치 맞죠? 자, 존치로 가는데 요 상태에서 갑이 이 을한테 팔았어요. 이거를 팔았어요. 자, 니 대출을 은행에서 1억밖에 안 받았는데 시세는 한 2억 가니까 니가 돈 나머지 1억 주고 니가 가져가라. 이진해가라 되었어요. 이진해가라. 근데 을은 돈이 좀 모자라. 그래서 이제 수입에 가서 한 5천만 원 돈을 빌렸어요. 자, 그런 경우에 수입에서 담보를 경매 닦아낼 때는 소유자는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땅이 갑에서 을로 바뀌어버렸죠, 한번. 물론 미등기는 이거는 이제 물론 사실상은 을로 바뀌었는데 등기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막 갑으로 보일 뿐이고, 자, 한 다리를 걸쳤으면은 이때 낙찰을 받으면 자, 이럽니다. 위 4번은 요 4번은 이런 겁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A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팔았는데 그 경우에 수협에서 담보를 잡았다. 미등기 건물을 좋아하는데 요럴 때는 철거다. 이런 경우인데 사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례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건물이 있더라. 2번, 3번은 있더라. 그러면 존치가 되는 거고, 땅만 잡았다 할 때는 철거다 봅니다. 되어진 거.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마지막 한번. 이게 이제 가끔 있습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서 은행에서 공동저당을 설정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주로 이런 거예요. 허름한 건물을 담보를 제피합니다. 저기 시골에 내 땅이 하나 있고 건물이 기아집 같은 게 초가집 하나 있는데 담보를 잡아서, 지금까지는 우리 땅만 잡았죠. 잡았는데 이제 보통 은행에서 담보 잡을 때 좀 낡은 건물하고 땅하고 다 잡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 잡아달래요. 그래서 제 본께는 땅은 한 4억 가고 건물은 한 5천밖에 안 가요. 날아가지고. 그래서 담보를 한 2억이나 3억 대출해달래요. 그래서 은행에 대출해줍니다. 그럴 때는 건물도 같이 얼급해서 공동담보로 은행에서 담보를 취득해요. 건물과 같이 해놨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건물을 허물고 은행에 왔어요. 지임장님 그때 2년 전에 그 허름한 건물 그때 담보를 제가 제공해서 돈을 한 2억 빌렸는데
건물을 요새 임대가 잘 나가니까 학교 앞이라서 내가 한 5억짜리 건물 한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당해 주이소. 이제 대지 사용 성당해달래. 구청에 필요하다고 해줬습니다. 해주는데, 그럼 은행에서 했죠. 그럼 2억이 나왔으니까 건물 지으면은 제일 1순위로 건물에도 은행에 추가 설정 해주세요. 그러면 건물주는 예 합니다. 분명히. 아, 해드릴게요. 뭐 당연히 은행에서 뭐 땅 건물 1순위 잡겠다 그런데 그거 도와드려야죠. 이렇게 사인하고 갔습니다. 추가 설정 계약서에 해놔갖고 다 짓고 나면 어쩝니까 이제. 짓고 나면은 또 설정해놓으면 전세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임차부터 빵 내빕니다. 1억짜리 5개 들어와 있어요. 그게 들어오고 건축주는 또 공사비 또 한 3억 안 주고 1억만 주고 2억 안 주고 전세는 5억 받아 챙기고 7억 챙기 먹고 한국과 자리가 어디 갑니까? 이제 필리핀 갔어. 필리핀. 총말하고 필리핀 간 거야. 이제는. 자, 이럴 때 은행에서 필리핀 간 놈이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어쩝니까? 은행에서 땅만 또 비었죠. 그러면 원래는 이게 1유형 비슷해. 1유형하고 비슷합니다. 1유형은 뭡니까? 빈트에 잡았죠. 빈트에 은행 설치했는데 지으면은 철거죠. 자, 5번도 그래. 5번은 빈트는 아니고 위에 허름한 건물하고 땅을 같이 잡았는데 멸시를 하고 새로 5억 주고 뭐 신축했단 말입니다. 있을 때는 여러분이 또 이제 은행에서는 필리핀하고 얼마는 지는 7억 묻으니까 은행은 나발에 신경 안 쓰는 거야. 갚는 거야. 그래서 은행에서 할 수 없이 막 건물은 담보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땅만 이제 김해였을 때 낙찰 받으면은 이 건물 신축에 5억짜리에 이 건물에 임다인도 선순이죠. 그죠? 저거는 선순이 그죠? 우리는 설정도 안 됐을 때 들어왔다. 깨끗한 건물에 이런 됩니다. 그렇지만은 요거는 법률 따져보면은 철거 대상입니다. 철거 대상에 선순위 세입자는 있을 수가 없다. 아시겠죠?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있을 수 없다. 자, 그래가지고 5번 사례 요거도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요거도 원래는 그 건물 5억짜리 부사무잖아. 그 철거라 건물.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못 먹어서 못 살 때는 존치라고 했어요. 존치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강제입니다. 한 바뀌었겠죠. 5년 있다가. 요것도 한 5년 더 바뀝니다. 그래 98년도 사건인데 5년이 지나서 2003년도에 겨우 선고 내립니다. 그래갖고 대법원 합의체에서 멸실하고 새로 지은 거는 그거는 철거다. 나대지 담보장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유리합니다. 그죠? 낙찰가를 싸게 받고 금액이 예로 10억, 20억, 30억 되면 더 좋다면 합니다. 철거당한 건물이면 뭐 더 좋다면 합니다. 요 5가지가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이제 5번 사례는 이런 거예요. 2010에 6433만 봅니다. 자,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5번 사례는, 자,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는 게 뭡니까, 지금? 대지죠, 대지. 그분은 빠졌는데, 원래 그 대지를 담보를 잡을 때는요, 이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이거 봅니다. 이게 이제, 심씨, 이씨가 소유자인데,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대지하고 같이 건물을 같이 담보를 잡습니다. 같이 잡았죠? 같이, 요거를,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공동담보라, 공동담보. 그죠? 공동담보. 잡았어요. 그러면 등기부에 건물하고 토지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정미소입니다. 건물이 옛날에 허름한 정미소예요. 자, 그 건물 등기부 봅시다. 건물을 보면은 정미소 건물인데 정미소 건물이 이게 뭐 단층의 서랍은 아닙니다. 자, 봅니다. 등기부 등본 건물의 표제부를 딱 본게는 이게 브록조 스레터. 그죠? 15평 스레터 단층이 하나 있고 조그마한 게 이게 정미소 옛날 건물입니다. 정미소 건물인데 지금은 서랍 주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정미소가 요거를 담보를 잡을 때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담보 잡을 때 이렇습니다. 건저당 설정하죠. 설정을 하는데 3억을 주고 법인 앞에 대출을 하면서 밑에 보면요. 공동담보 해갖고 토지도 잡았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공동담보입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건물에도 솔로몬이 나오고 토지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토지 등기부에도 저 뒤에 보면요. 저 뒤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제 토지인데 토지에도 공동담보 잡았습니다. 건물입니다. 같이 잡았죠. 3억에. 자, 맞습니다. 이 솔로몬 저축은행. 여기서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대출이 나갔는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을 때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건물은 멸실이 되고 이 서랍어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실되고 이 신축이 된 겁니다. 그럼 요거는 뭐라고요? 철거? 철거죠? 아, 철거. 그래서 이제 요거 낙찰 받을 때 그래서 땅을 여기 6,600인데 건물이 4,200짜리인데 여기 제외되고 6,600짜리를 여기 낙찰 받아요. 좀 싸게 받아갖고 건물을 철거 다 하니까 이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돈 1,000만 주고 팔고 나가야 돼. 1,000만 주고도 고맙다 하고 해야죠. 쥐돈 주고 철거하고 뭐 이런 거 한 돈 1,000만 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700 들어요. 요 2층짜리가 1,000만 됩니다. 2층짜리 철거하면 오래된 거 이쪽에 근처에 물어보니까 1,000만이고 지하실에 있는 2층은 1,200 철거 비용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철거 당할 운무이니까 잘 샀어요. 사가지고 한 1억 3천에 팔았습니다. 요거 1,000만에 사고 엮어서 1억 3천 팔았으니까 잘 파는 거죠. 수강생이 잘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멸실되고 멸실이 되고 새로 짓다. 새로의 축장 경우는 분명히 철거다. 간단하죠? 자, 이게 이제 끝났습니다. 5개 사례. 그럼 요거를 기준해서 자 봅니다. 촌에 갔더니 촌에 사거리에 조그마한 골목의 사거리에 허름한 집이 있는데 오래돼서 그게 한 3년 된 것 같아. 땅이 잘생겨서 각지를 다 해가지고 땅이 한 200평 되고 건물이 하나 다 큰 게 있고 마당이 잘 돼가 있는데 안에 정원도 본께네 꽃도 접시꽃인가 다 피가 있고 뭐 제가 접시꽃을 좋아합니다. 하나 사달라 해도 아직 안 사주더라고. 발코니 하나 좀 너무 키가 크다고 샀더라고. 자, 그래서 좋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가본께네. 근데 문제는 건물이 매가 제외라. 포함되면 문제가 없죠. 그만 포함되면은 싸움할 게 없어요. 뭐 인도 명령 받든지 해가지고 나가라 하면 되는데 땅만 내끼고 건물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할머니 이제 땅만 하나 받아놨어요. 건물은 누가 짓는 게 하니까 땅도 할배고 우리 할배가 안 짓나 옛날에 짓고 막 등기는 안 했는가 모르겠다. 막 등기를 안 했는가 하는데 하여튼 할아버지가 옛날에 짓다. 설정을 복귀 한 10년 전에 5년 전에 했어요. 건물은 복귀 한 30년 된 것 같아. 그러면은 법상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건물은 본께네 저거 삼촌 옛날에 지은 집이다. 그래서 저기 면사무소 물어본께네 삼촌이 맞아. 그러면은 철거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제 철거라도 결론적으로는 살 때는 몫이 좋아야 돼. 몫이. 땅이 잘생겨 하면은 여러분 낙찰을 좀 받아주면요. 건물을 누구든지 그 집에서 살라고 합니다. 집안에서도. 아이고 뺏겼어요. 그거 사들어야지. 안 되지. 집안에서 어쨌든 간에 다 사들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이런 경우에 잘 보면은 싸게 살 수 있어요. 싸게 사고 이야기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자 토지만 낙찰받았다. 또 뭐 해야 됩니까? 낙찰받고 나면 건물 쳐가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하고 만다고요? 인도명령 판결을 받아서 그거를 갖다 준다. 그죠? 갖다 주고 조금 어떻게 건물을 좀 이동하든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서 이제 아이고 판사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그럼 파이소 그러면 여러분 사는 가격에서 2배 3배 부르면 됩니다. 아시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경매는 5가지 설명 끝났어요. 자, 이제 문제는 건물이 아니고 나무가 있다. 이 나무가 문제입니다. 나무가 이제 이게 싸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1,000만 원, 1억, 2억, 3억, 어떤 경우는 10억짜리 나무가 있죠. 가수원이나 임야를 받았는데 땅만 놓고 이 수목이 제외돼. 배짱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서 하냐 이 말입니다. 자, 봅니다. 요 밑에 진주 볼까요? 위에 거는 농지인데 자 14에 1165 봅니다. 자, 이거 보면은 동업 덕산리의 가수원입니다. 가수원 농지를 이렇게 이제 감나무가 많아요. 감나무가 많고 이제 이게 낙찰을 우리 수강시에 받습니다. 감나무가 많은데 요거를 받는데 문제는 이 감나무를 이 낙찰을 받는데 이게 감나무가 포함되면 되는데 포함됐다 뺐다 빼삐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은 요 소유자 신씨하고 낙찰자 김씨하고 싸움이 붙습니다. 요거 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요거는 거의 90%가 낙찰자 겁니다. 낙찰자 겁니다. 매가 제외하는 거죠. 요거는 90% 낙찰자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10%는 낙찰할 거 아니냐? 자, 이럽니다. 요 이제 낙찰받은 김 씨가 내용료 보내요.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보냅니다. 82년도부터 소유를 하고 있는 신 씨한테 내용료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자, 이번 내가 가수로 낙찰 받았는데 앞으로 감나무에 들어와서 감을 떼간다든지 지금 1월 달에 내가 낙찰 받았는데 앞으로 이게 6월 달에 이제부터 띠간다든지 빼간다든지 하면은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 고발하겠소 이랬더니 신씨가 답이 왔어요. 자, 답이 어떻게 왔느냐? 야, 니 한글도 모르나? 경매에서 내가 제외했지 않느냐? 그럼 뭐 빠진 거지. 무슨 쓸데없는 사람. 내가 옛날에 20년 전에 그 감나무 다 지은 기거든. 너 봐라. 내가 문구 예수에 제외한다고 해놨지 않느냐? 너 한글 초등학교 니 안 놓는가 봐? 이래 답이 왔어요. 너 사법보장관이 명 크면은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래 됐어요.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때는 네가 이제 네 깨에 짱깨디가 걸렸구나. 박수를 바바박 쳐야 됩니다. 그럼 누구냐? 우리 판례가 보면요. 이거는 토지에 이 감나무라 하는 것은 토지의 부합물이거나 구성부부이다. 달리 볼 건 아니다. 경매에서 매화채 하더라도 세트로 본다. 이면 세트로. 그러면은 이 감나무는 주인이 몇 번 바뀌도 옛날 땅 주인이 심었다 크면은 감나무는 여러분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거다. 토지 하나 딸려오는 부합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요거 뿌이냐 하면은 17에 7689입니다. 17에 7686.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는 별도 문제가 없어요. 서로 또 협의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보다 배꼽이 더 커요. 자, 임야를 9,000평인데, 9,000평이 임야인데, 이 임야에서요. 있는데, 낙찰은 1억 5천쯤 됩니다. 그럼 감정 가격은 2억 2,900인데, 감나무가, 지금, 이 감나무, 소나무가 얼마입니까, 지금? 매화 재된 게. 4억 4,800 됐죠? 그죠? 크죠? 그래서 이게 소나무에 1,315그루 해야 한다. 그럼 이 땅에 소나무하고 많이 있어요. 그럼 내가 낙찰받으면은, 나는 요거 낙찰받으면은 수목장 딱 되겠어. 수목장. 수목장은요, 그린벨트도 됩니다. 되고, 개인 명의로는 허가 안 나요. 주로 종교시설, 종교단체 명의로 수목장을 하면은 이런 걸 사가지고 딱 수목장은 딴 거 아니에요. 나무 하나에다가 표차를 달아주고 1,000만원 팔아봅니다. 산을 사가지고 상업용지처럼 봉이 김선달처럼 1,000만원 팔아먹는 게 수목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무도 요게 이게 경매에서 빠졌죠. 근데 이렇게 이제 수목장 하면서 이목 등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좋아져. 요거는 아버지 거 1,000만 샀는데 옆에 거는 엄마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몇 년 있다. 그러면 여기도 엄마 거또 바로 옆에 한 평에다가 나무 20만짜리 사가지고 1,000만원 팔아먹는 겁니다. 팔아먹으면서 그냥 사라고만 사니까 이렇게 임목 등기, 나무에 임목 등기를 하면 평생 요거는 자기 겁니다. 자기 거. 임목 등기. 근데 보통 임목 잘 없어요. 그래서 수목장 같은 거 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내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 요렇게 해서 임목 등기를 했더라 하면은 내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3자가 식재했다. 제3자가 권한을 해서 식재했다. 이게 아까 감나무에도 가수는 없습니다. 그거 10년 전에 우리 그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그 옛날에 묘목사 심은 건데 작은아버지하고 한번 연락해봐라. 이래 답이 왔어요. 그러면 배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전원주도 진다고 싹 빼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유도 신문을 잘해야 돼. 니끼다 크는 걸 확인을 딱 받아야 돼. 그럼 말로 하면 안 되고, 내용을 보내가지고, 야, 촌놈아, 그 감나무 내끼는 앞으로 니가 들어오면 니가 무조건 내가 행사고 한다. 침입죄, 그 다음에 절도죄. 앞으로 감나무 하나 띠가면 띠가라. 이래 해피면 저어서 이제, 무슨 소리 하노? 니 한 번도 모르나? 경매에서 빠진데 내 까이가? 내가 심은 건데? 이러면은 이제 박수로 친다는 합니다. 근데 삼촌기다 그러면 이제, 찡그려 됩니다. 아이고, 이게 또. 그럼 삼촌한테는 파갈 때까지 뒤로는 달아. 그럼 그거는 4.5% 아니고 한 2.5% 정도.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목이 된다. 임목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임목은 요건 인터넷은 안 되고 요 번지를 대고 요 등기소 가서 요 번지에 임목 등기가 되는 거 봐달라 그러면 봐줄 겁니다. 다음은 이제 임목 등기 됐으면은 또 찡그려 되겠죠. 그죠? 찡그려 되겠죠. 안 됐으면은 아이고 저기 내 끼구나 느낌 되는 거고 그래요. 자, 이거 봅니다.
수목이 매각 제외된 이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자, 전주 정읍에서 임야가 경매됩니다. 임야가 낙찰가가 2억 6천인데 13억짜리 수목이 있어요. 이 경매에서 빠져버렸어요. 빠져 한번 붙었어요. 낙찰자하고. 붙었는데 답을 법정상권 성립하기 어렵다. 낙찰자 니끼다. 이래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입니까? 2억 6천에 낙찰받고 10억짜리 하나 챙겼으면 덕반 거죠. 아까 그런 겁니다. 진주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근데 가격이 크고, 그죠? 그럼 요 뭐 한다고요? 수목장. 수목장 하면 이제 한 평에 1,000만 팔아먹는 거야. 한 평. 1,000만. 앞으로 대세가 수목장입니다. 앞으로.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화장해가지고, 그냥 낙골당 갖다 놓게 냄새 나잖아요, 사실은. 가는 사람도 오락하면 찌삐하게 좀 그렇거든요. 그럼 거기에 바다 잘 보이는데 나무 밑에다가 딱 본분을 이어놨고, 그죠? 항아리 이어가지고, 그래서 명찰 딱 붙잡고, 아버지, 엄마, 이러면 좋거든요. 그러면 차가 잘 가고, 잘 좀 진입할 수 있고, 자녀들이, 야, 지리산 천안모처럼 올라야 된다. 그러면 안 간다고요. 중산리 그게 밑에 딱 되면은 영삼 왔다가 뒤다 보고 이런데 수목장만 그런 거 임야를 한 5만 평 삽니다. 사는데 이제 이런 게 딱 있으면은 낙찰 받으면 완전히 이거는 땡 잡는 거예요. 땡 잡는 거. 나무 심을 것도 없죠. 그죠? 그거 하나 찾으세요. 10억짜리가 있는데 그 아무거나 사갖고 당신 내 이목 등기 해줄게.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니면서 지가 좋은데 요거 내 돌아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이목 등기 해주고 요거는 아버지 엄마 거다 해갖고 2천만 주고 팔아먹는 겁니다. 두 그루. 아시겠어요? 개인이 된다 안 된다? 수목장 안 됩니다. 종교단체 시설하는 게 제일 좋고 개발제한구역도 됩니다. 수목장은 막 큰 제한 없어요. 그래서 수목장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면은 국회 도서관 가시면은 수목장 치보세요. 박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작년에 김원동 우리 경남대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 학위 논문이 수목장입니다. 수목장 연구 수목장 됩니다. 예, 되고 그런데 보면은 상세해요. 잘 모르는 거는 수목장 잘 본다 그러면 박사학위 논문 찾아보면은 세계에서 뭐 어떻고 한국은 어떻고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박사학위 보세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나죠. 이 나무와 싸움 붙었는데 판결이다. 광주고법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경매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임야 위에 식재되어 있는 이 사건 수목은 각 임야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서 임야와 함께 기면됩니다. 전부 다 매각 제외다 하더라도 답은 이렇게 놓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판결 4개인데 하나만 지금 맞추기 해놨어요. 그래서 판결이 4개가 필요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싸움 붙을 때 오면 됩니다. 그럼 이런 판결이 구하기 힘들어요. 예,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들이 내용은 똑같아요. 달리 볼까 아니다. 이목 등기 안 하고 누가 임대차 계약에서 이 임차인 건 아니면은 집주인이 옛날에 농장주가 자 이런 거죠. 농장주가 30년 40년 농장을 하다가 경매당했어요. 그거 뭐 과실수도 있고 뭐 모개나무도 있고 그런 경우 더 많습니다. 자기가 30년 40년 동안 막 손뼉 이 100억대 만에 있는 나무들이 많아요. 이 나무가 이목 등기도 안 하고 그냥 경매는 땅하고 자기 그 농장에 뭐 2층짜리 집이 날라가 삐는데 나중에 경매되고 나면 꼭 싸워붙습니다. 낙찰자하고. 낙찰자는 야 내가 그 나무 거 보고 내가 낙찰받았지 뭐 니 땅하고 뭐 꼴랑 20짜리 그 집 보고 내가 받았나 세게 받았나 그건 아니다. 그래 보면 농장주는 문소라노 내가 30년 동안 이 경매는 땅하고 건물 놓은 거 아이가 그거는 빠진 거 아이가 이러지만은 싸움 붙으면은 다 낙찰자 거다. 답은 이에요. 토지의 보안물이구나 구성 부분으로 본다 이래 봅니다. 수목은 이목 등기를 안 했으면은 토지의 보안물이구나 구성 부분으로 본다. 그러나 이목 등기를 했거나 제3자가 식재를 했으면은 그거는 그 사람 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 사람 거다. 답은 그입니다. 결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진전면에 낙찰받아 별장 낙찰받아. 어디 은행에 임원이 갖고 있던 이 별장입니다. 조경수의 싸움 붙었어요. 09의 2824. 진전면 평암리가 아주 조용한 동네입니다. 09에 몇 번이죠? 09. 2814. 아, 28이가. 2814. 자, 봅니다. 진전면에 여기가 참 좋아요. 가보시면 가보면 참 조용하게 좋습니다. 우리 수강생이
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피고가 됐습니다. 원래는 자 봅니다. 진저면에 별장이 나왔어요. 이 별장이 1,400평의 건물이 있고 우리 정종섭이라는 수강생이 낙찰 받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조경석이죠. 조경석, 그죠? 입구부터 딱 이런 게 있어요. 있고 여기에 이제 나무집도 있고 이 나무가 많아요. 이렇게 이 나무가 이게 이제 이래 갖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위치는 여기입니다. 위치는 우리 자, 여러분들이 주로 창원에서 쭉 이게 창원에서 오다가 진주로 갈 거냐 고성 갈 거냐 진주로 갑니다. 진주로 조금 가다가 보면은 옛날 구도로 보면 양촌에서 하만을 빠지라고 해요. 하만으로 빠지라고 조금 가다 보면 이 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이게 있고 요 보면은 부제삼방 그런 데 있습니다. 부제삼방 바로 요 우측입니다. 우측.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땅이 대강 이래요. 요리 돼 가지고 지금 이게 경매 넣은 겁니다. 이게 여기 이제 같이 넣은 겁니다. 별장하고 같이 넣은 거예요. 자, 이 나왔는데 요게 지금 이제 경매가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이제 문제는 매각금위에서에 무엇이 단서가 붙었어요. 별장이 나왔는데 이 경매장들이 보면 애매하면은 빼깁니다. 아, 이거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이 뭐고 조경수 조경우자단 말이죠. 매각 제외됐죠. 그게 싸움 나옵니다. 그게 제외됐으니까 어느 날 내용 좀 왔어요. 우리 낙찰자한테 잔금을 넣고 딱 앉아 있는데 내용 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일주일 뒤에 인부를 30명 데리고 갈 테니까 문을 활짝 열고 이거 쇠꼬매 놨거든요. 개선 장군을 맞아라. 이리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뭔 소리고 내 건데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제 소송이 붙었어요. 한 10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서류가 이만합니다. 내한테 저기 있어요. 내가 따라가고 이랬는데 그때 아까 4개 판례를 막 투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결론은 낙찰자 거다 됐는데 판결을 보면 이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낙찰자 이겼는데 답은 이렇게 주더라고. 매각 제외됐지만 부동산에 관한 강제임의 절차에서 매각 대상 부동산의 구성 부분, 종물, 종된 권리는 매각 결정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범위에 포함된다. 자, 매각 대상 부동산 부합된 옛날에 소유자, 수목, 그 지상물, 그죠? 이런 것들은 조경석은 부동산의 구성 부분으로서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경매 절차에 매각해서 부동산과 그 소유권이 이른다 했고 낙찰자 거다. 이 답을 줬습니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별장에 보면은 별장이 경매 놓으면 조경수 좋아요. 대부분 그래요. 김우중 회장 별장부터 해서 옛날에 보면 전부 다 놓으면은 집도 집이지만은 안에 옛날부터 몇십 년 동안 가까는 그게 너무 탐이 납니다. 주로 그거 싸움 붙으면은 다 낙찰자 거다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단독주택 마찬가지. 가면 낙찰됐는데 어떤 전화 왔어요. 원장님, 와, 그 목요나무 큰 게 2개 있는데 빼간다고 지금 인부가 막 와가지고 삽질하고 있더라. 빨리 견자해 철도제로 일하게라. 수도가라 그거. 그래서 결국 안 빼갔습니다. 그 낙찰자 겁니다. 압류가 딱 임의경매가 등기가 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 법률 용어로 압류 처분 금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가 되고 나면은 처분 금지, 처분을 금지하라. 그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돼. 임의경매나 강제경매가 딱 떨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경매가 딱 출하기 때문에 소유자든 누구든지 거기다가 이동하고 나무 빼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빼가라 그러면 등기부터 딱 오르기 전에 이틀 전에 빼가면 그건 괜찮아. 어차피 붙으라 그러면 그냥 뭔데 압류 처분 금지의 효력 발생이 되고 난 뒤로는 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도 낙찰자 거다 됐어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식재한 경우 불리한 판례가 뭐냐? 제3자가 자 이런 거요. 요게 이제 80년도 판례 이런 게 있어요.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 너무 땅에 권원에서 식재한 때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 있다. 자, 이게 안 좋은 판례입니다. 우리한테 안 좋은 판례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 임목 등기된 거 요거 안 좋은 거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돈 버는 사례 중에서 월포동의 아파트 대지권 낙찰받으면 돈 된다 안 된다? 돈 되는 거예요. 돈 되는 거. 자, 봅니다. 2010에 3053호. 자, 봅니다.
자, 월포동에 지금 뭐 넣습니까? 지금 놓은 거는. 자, 뭐 넣었죠? 대지인데 사실은 건물은 아파트 밑에 대지니까 대지권 쪽입니다. 엄마 토지에 대지가 나왔어요. 나오는데 2분의 지분이 나왔습니다. 요 아파트에 해창아트 비율에 이게 땅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2분의 1, 지분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2분의 1이. 2분의 1은 12세대 겁니다. 12세대 땅 지분이에요. 이게 나왔는데 이게 140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은행에서 여기서 건전항을 잡아놨다가 여기에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경매를 닦았습니다. 자, 요리됐는데 절반을 닦아야 되는데 낙찰 받으면은 어디 되느냐? 이게 엄마 토지에 설정해놨는데 낙찰을 받으면은 12세대, 요 오른쪽 보면 12세대죠. 요 12세대의 이 대지권들이 전부 다 이게 2억 3,200짜리인데 이게 여기 낙찰자 요로 몰아가 줍입니다. 그럼 대지권을 뺏기죠. 12세대가. 뺏기고 세무서도 고인할 겁니다. 야, 니 옛날에 살 때 땅이 예로 2천만 원인데 지금 3천만 되기에 1천만 원 차익에 세금 내놔라고 고인하러 오고 아무데 맞고. 알죠? 그러면 지 대지권 다 뺏겨버렸어요. 뺏기는 거 어떻습니까?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자,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전세나게 찝찝하죠? 재건축 되면은 꽝 되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12세대가 술을 만들었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 사람이 됐어요. 3차에 그만 이 사람들이 12세대가 2차만 받으면 되겠는데 꼭 3차에 가서도 더 안 쓰라 하더라고. 이래갖고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 낙찰됐는데 법인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자, 이런 경우 대출된다 안 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되더라고. 새마을고, 자기가 아는 새마을고에 가서 1억 받아냈더라고. 하여튼 제주 좋아요. 제주. 뭐 대한민국은 안 된다는 게 없어. 안 될 거다 이 말이지. 99%는 안 되지만은 좌우전 비비고 한 게 됐어요. 돼가지고 12세대가 또 새마을 가가지고 와 대출해 있노? 이래가지고 또 떠들고 했습니다. 한번. 자, 그래놨고 그럴수록 좋아요. 여러분 명도도 그래. 전화 왔다 해본 게네. 법비겠어. 이런 사람이 있죠. 그게 잘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쉬워요. 근데 이런 겁니다. 맹도가 먹고 95번 할머니가 맹도가 먹고 이 사람 먹고 막 그걸 앉아 꼴 잡은 겁니다. 알겠죠? 왜 나가라고요? 못 나간다 우리 앞으로 네가 법대로 해봐라. 이런 사람들은 쉬워. 내용을 보내 비면은 그만 두 손 들어. 너희는 보냈노? 다음 주 온나? 키 주구만. 이게 되는데 막 맹도가 먹고 이 사람 먹고 막 그거는 이제 하려셔 그래. 대화가 안 돼. 자, 그래서 여기에 낙찰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버렸냐 봅니다. 여기 보세요. 그냥 붙여놨죠. 소송 걸었어요. 지로 돌아고. 그랬더니 판사님이 150만 주래. 그 12시에다 주고만 답을 줬어요. 그게 150만원. 자, 1억 7,100에 낙찰 받고 대출 1억을 받았으니까 1억에 한 달에 이자가 얼마죠? 연 4% 30만원. 그죠? 그럼 내도 한 7, 8천 들어가고 150만원 받으면은 여기서 30만원 빼피 뭐 120 남죠? 그럼 뭐 한 7, 8천 들어가고 120 남으면 뭐 쓸만하죠, 그래도. 그죠? 1억도 안 되는데 120만원 받으면 괜찮다 아닙니까, 월세를. 자, 그래 봤다가 304억 갑니다. 지분 12평 파이소 한 개에 팔았어요. 얼마야? 5,400에 팔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 옵니다. 501호. 당신은 안 되겠다. 좀 많이 내라. 좀 싸게 주면 뭐냐? 그러면 미인이니까. 501호는. 아이고, 아줌마 예쁘네. 좀 싸게 주고. 이래서 쭉 팔아보니까, 결론적으로 총 5억 4,500 정도 팝니다. 5억 4,500. 월세 받아 먹고. 그래서 이런 게 좋다. 이런 거는 좋다. 자, 하나 더 봅니다. 요거도 있고, 우리 수강생이 자, 요것도 마찬가지, 답은 마찬가지인데 3억 2,100에 받았는데 이 사건이 2013년도고 13년도에 감정한 거는 한 5억 얼마 됐어요. 2017년 4년 끌어버렸죠. 낙찰 받습니다. 자, 69만원 우리 수학생 맞죠? 그죠? 69만원 받아가지고 소송 걸었어요. 걸었더니 소송 거니까 대지권은 연 4.5% 자, 이거 봅니다. 창원시 대지권 낙찰 받고 처분금지 가처분 플러스 건물 철거 인도하라 이런 소송을 내렸더니 지료 가격은 7억 6,500에 연 4.5% 주라 이렇게 판결 나왔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때 감정 가격하고 낙찰 때하고 벌써 조금 올라갔죠. 올라가고 이제
이를 감안해서 하여튼 7억 6,500에 4.5% 월 280만원 주라, 17세대가 주라, 이렇게 판결 나왔어요. 그러면은 3억 2,100에 납납할 때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대출 못 했어요. 그래서 4명이 어울러 가지고 한 1억씩 같이 내가지고 했습니다. 이거는 해가지고.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요 노네. 그때 이제 우리 법원에서 만드는 감정서에 나오니까 이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4.5% 주라. 이게 이제 법원에서 판결에 인용된 감정서에 이게 나온 겁니다. 연 4.5% 대지권에 감정이 세게 놓았죠. 세게 놓았습니다. 4.5%. 근데 이런 거 감정 놓을 때는 이 낙찰자가 감정 평가사한테 잘 비되겠죠. 안 그래요? 못 비면 어떻습니까? 못 비면 애에게 모르겠다. 5개 비면 집었을 따입니까? 그죠? 그것도 요령입니다. 감정평가 올 때, 아이고, 감평산이 덥지에, 시원한 거 다 한잔하고 감평했어. 뭐, 시간이 날아갑니까? 하면서, 끝나거든. 내가 갈비집에 전심 살 테니까 한 걸 드시고, 그래, 가십시오. 그러면은, 안 해줄 거도 조금 더 보태주고, 감정 왔어요. 그거 막 그냥, 그죠? 빨리 하가서! 이렇게 해피면, 그래. 저것도 알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서도 여러분이 잘 이렇게 모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다 사는 거니까. 자, 봅니다. 이 평택에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받았어요. 소송 붙었는데, 그때는 이게 빈터니까 한 3% 정도,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 3%. 지로를 한 3% 정도 주라. 하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수강생 낙찰받아요. 요 땅을 받았는데, 자, 18에 25875입니다. 18에 25875입니다. 요거를 낙찰을 받아요. 받는데 여기 보면은 자, 봅니다. 뭐 넣었죠? 땅만 넣었다. 건물은 빠지고, 요 건물은 빠졌어요. 요 건물은 빠지고 땅만 넣었습니다. 해가지고 4,200에 떨어집니다. 원래는 얼마짜리냐? 1억 1,000이다. 그죠? 우리 지로는 항시 여기서 몇 프로요? 4.5% 계산됩니다. 4.5% 받는데 이 건물이 한 1억 되는 게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여기에 낙찰을 받습니다. 받는데 여기에 건물을 경매로 넣은 이 양반은 이 여사는 옆 땅에 살고 있는데 건축 짓는 아저씨가 돈을 빌어달래요. 여기에 옆에 살고 있는데 돈을 빌어달라고 빌어줬습니다. 근데 돈을 안 줘. 이자를 안 줘. 그래가지고 막 땅만 이렇게 옛날에 담보 잡은 것 같아요. 이 땅만 가압류 했네. 가압류 해가지고 경매를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았어요. 자, 받았는데 받을 때 보니까 땅하고 건물이 똑같아요. 건축업자 돼가지고 그래야 낙찰 받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지로를 달라주겠죠. 그죠? 자, 이것도 봅니다. 강제경매는 언제 당시라고요? 강제경매는 요 당시죠. 요 당시에 땅하고 건물하고 똑같더라, 이꼴 되더라면 그러면은 지로를 받습니다. 지로는 1억 1,000에 4.5% 정도 받는다. 지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아마 대팔지 요거를 좀 싸게 받을지, 그거는 이제 철거하는 게 더 낫겠죠, 오히려. 그죠? 철거하면은 건축업자가 더 손을 들겠죠. 아이고, 막 그러면 여기에 내 돈 주고 철거할 빼야 요거 1억쯤 되는데 한 2천만 원이나 사가라. 그죠? 그래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낙찰이 됐습니다, 옛날에. 자, 지로 봅니다. 지로는 얼마 받느냐? 요거는 지로는 우리 적산법이 있어요. 적산법에서 하는데 요것도 알아보니까 또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옛날에는 이겁니다. 옛날 표 요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강의 요거 했거든요. 자, 그린 상가 받으면은 5에서 8%입니다. 단독주택 받으면은 3에서 5%입니다. 도시는 2%좀, 농지 같은 건 2%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또 2018년 2월 29일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되고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지로를 달라는 게 감정피가네. 자, 이렇죠. 지로를 달라 그러면은 협의가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나는 100만 주라 그러는데 소유자는 30만 주라 그래. 그러면은 이제 소송 겁니다. 낙찰자가 지로를 철거도 하고 지로 주라 그런 소송 걸면은 법원의 판사님은 이 감정 가격을 못 매기니까 감정 평가 기간에 지로 감정을 다시 하라 합니다. 해가지고 서류를 들라라. 그래 들어오면은 그 서류를 가지고 감정이 나오면은 주로 한
주택 것도 뭐 한 4.5 이래 주는데, 그래 이렇게 이제 요거를 적산법에서 이렇게 이제 임대요율을 정하고 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2020년 3월 27일 현재는 이게 바뀌었어요. 2018 한 2년 전에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막 이러는데, 오른쪽이죠, 오른쪽. 요거로 보통 규정하면 됩니다. 보통은 오른쪽에서 조금 빼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옛날하고 다를 거 별거 없을 거예요. 주로 요 표하고 크게 다를 건 없다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름 받는 거는 주로 이제 주택, 요쪽이니까 요쪽에 받는 거는 주로 한 4.5% 판결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뭐 땅 이런 거 받는 거는 보통 한 2% 정도, 막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보통 여러분 요거죠, 주거죠. 주거, 집에 살고 있다, 누가 살고 있단 말이죠. 건물에 받으니까 보통 5%가 아니고 4.5% 정도 되더라, 보통을 보면. 그래 보면 됩니다. 지로는. 그 다음에 법정상권이 존속기간. 자, 요거 뭐 경관 건물은 30년, 일반 건물이 뭐 15년, 그 다음에 공작물이면은 5년, 뭐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건물이 예로 5%가 존치가 되는데, 존치되는 게 그럼 낙찰 받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존치되는 그건 아니다. 아니고 여기 보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바뀌어버렸죠. 바뀐 날부터 요 정도 같으면은 한 30년 정도는 존치가 된다, 건물이. 근데 보니까 좀 낡았어. 보니까 그런 거는 세례도 낡고 이런 건 한 15년.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흐름에 막 그런 거는 폐가 직전, 이런 거는 막 많으면 5년까지는 존치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분 이겁니다. 낙찰을 받고 보니까, 자, 4번 사례 잘 보세요. 1유형의 유형이 제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땅은 갑이고 건물은 갑이고 뭐 이런 거죠. 안 그러면 땅은 갑이고 건물은 을이고 이런 건데, 땅은 갑을이고 건물은 갑이고. 자, 4번 사례 잘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서로 공유입니다. 공유인데 건물은 갑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을이 경매 놓으면 우지 되느냐? 그러니까 뭐 빨간 거 있는 요거는 다 존치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빨간 거로 해놓은 거는 존치가 되는 거고, 파란 거는 철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사례를 한번 봅니다. 어떻게 존치인지. 다 판례가 있는데, 자, 그럼 4번 사례가 하나 나온 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봅니다. 요 사례 한번 봅니다. 4번 사례가 이거 한번. 이거 아닌데. 자, 17에 3040.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봅니다. 건물은 매각제, 토지만 지분을 받습니다. 그죠? 건물은 빠지고, 토지에, 건물은 빠지고, 토지가 보니까, 자, 봅니다. 자, 잘 보세요. 낙찰을 받으려 보니까, 산양업에, 바다가 잘 보이는 뭐 그런 건데, 낙찰을 받으려 보니까, 땅이 나왔는데, 건물은 빠지고, 토지인데 지분이다, 절반이다,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건물은 빠지고, 이 말이죠. 제시라고 이 건물은 빠지고, 땅만 나왔다. 땅만 나오는데 문제는 땅이 한 사람이면 간단한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땅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건물이 하나라. 근데 박봉만 양반께 지금 놓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환경지가 낙찰받으면 어찌 되느냐 하면은, 어찌 될까? 건물이 존치값 철거 다녀야 될까? 느낌상 존치가 돼야 되겠죠. 자, 와이프가 남편하고 두 사람 명인데 건물을 아내 명의로 해놨어요. 근데 아저씨가 조금 빚이 많아갖고 경매를 당합니다. 그럼 아저씨가 이제 뺏겠다 하면은, 뺏은 사람이 와이프 건물을 철거하라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땅도 가 있으니까. 와이프 땅도 이분이 가 있고 건물도 가 있으니까 요건 안. 자, 요런 사례는 우리 사례를 요 봅니다. 1번 유형에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있어가지고 건물은 갑이고, 4번 요거 잘 보세요. 요 사례. 갑하고 을이 있는데 내가 을 거를 남편 거를 받았어요. 남편 거 받고, 그럴 때 이게 아짐에 2분의 1 땅이 있고 건물 쓸 때는 건물은 존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유형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넣으면 됩니다. 이게 유형이. 그러니까 뭐 이제 또 땅도
갑을 있고 갑을 있고 요럴 때 뭐를 받는다 이 말이죠. 또 갑이 있고 또 갑증이 있고 막 섞일 때 있겠죠. 그럼 요럴 때는 있으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요거를 이제 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판례 이해하려고 하면은 자 이런 겁니다. 요 보면은 갑을이 있고 건물이 갑이다. 자 그럼 요 봅니다. 땅하고 건물이 갑을인데 내가 요것만 나타봐야 돼요. 요것만. 여러 아지매 하고 있는데 아지매 그것만 땅만 나타봐야 돼요. 그러면 아지매에 있는 건물은 이거는 철거다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있는데 여기 유형을 보면 나죠. 1번 사례 1유형을 보면은 토지는 갑을이고 건물은 아지매 소유고 요때 내가 아지매 땅을 받을 때는 요때는 철거다 이 이야기예요. 자 이거 봅니다. 내가 토지에 아지매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건물은 철거다. 공유 토지의 공유자 1인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의 토지 소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이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이 환경지에 넘어가는 경우에 그 건물을 소유한 법상권 성립 인정이 되면은 이는 마치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에 의한 형해하는 셈이 되어 부당함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에 의해서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 성립할 수다. 좀 해석하기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여기 표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마 대한민국 처음일 겁니다. 이 표가 유일한 표입니다. 이걸 몇 분 수정했어요. 저도 몇 분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본 책하고 막 이 판례하고 그 다음에 써난 뭐 박사들 한 3명 거 책하고 전부 다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표로 만들었더니 이 표가 나오더라. 이 표 대한민국 없습니다. 만드는 표가.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지분일 때는 1, 2, 3, 4 유형이 있어요. 유형에서 잡아 이어면 된다는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고 이제 유치권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